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부터 저도 역시 뉴욕 증시 오프닝 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목에는 오프닝 벨을 적지 않고요. 저는 이제 그날그날 있었던 주요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루틴한 어떤 기존에 있었던 오프닝 벨과 다르게 이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종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 뉴스가 원래 늦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한국 시간 아침이 아니죠. 밤이죠. 뉴욕에 시간이 맞춰져 있어갖고 간혹가다 제가 실수합니다. 어쨌거나 그 동부 시간 8시, 오전 8시, 한국 시간은 밤 9시에 보통 나와줘요. 그래서 일단 뭐 주요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내용 이런 거 듣다 보면 사실 9시 전에 올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현재 시간이 9시 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녹음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한경 방송 끝내고 집에 오면 7시 반이 돼요. 7시 반이 되는데 지금 저녁 다 포기하고 이거 먼저 올리고 제가 뭐 저녁을 먹던 제 볼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또 아침 또 새벽 방송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약간의 무슨 이렇게 무슨 뭐 9시 늦게 하고 뭐 오프닝 벨인데 이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말이 빨리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조용하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음이 들어갔다든지 말이 너무 빠르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약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우리 미주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녁을 먹지 않고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비를 신발이 젖어 있어 갖고요. 계속 발이 부었어요. 완전 퉁퉁. 발만 닦고 지금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10월에 일단은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물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와우넷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이 먼저 트럼프가 먼저 뭐 무역 분쟁을 가속화시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그 다음에 중국 반응을 보자. 중국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어떤 보복을 한다고 하면 이번엔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하나 체크해 가면서 일단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이제 약간 전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요. 보통 보면 이제 막 문제가 커지고 있다. 무역 협상이 안 된다. 지금 뭐 타리프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문제만 불러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 본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오늘 또 그게 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10월 달에 10월 초죠. 정확히 10월 초에 어쨌거나 무역 협상에 대한 재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은 또 한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다음에 오늘 내용에는 개인들의 투자 서베이까지 공개하는 거를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죠. 딱 사진에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뉴욕 부총리와 재무장관이죠.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현재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이제 관련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식적인 논평을 내게 했는데 중국과 미국이 일단은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를 일단 재개하기로 10월 달에 재개하기로 일단 이제 오늘 CNBC를 통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분들이 다 환호하고 있는 거죠. 좋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일단은 뭐 좋아지는 거야. 좋아지겠죠. 그런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클리어하게 사실 이제 그 협상이 되는 거는 완료가 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 기대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마음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하루 정도는 이런 호재가 시장의 어떤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뭐 어떤 아이비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이제 클로징 벨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닝 벨은 빨리 해서 빨리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충 중요한 뉴스를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말도 빠르고요. 자, 그러다 보면 제가 늘상 우리 와원의 회원님한테 미리 말씀드린 거지만 그렇게 좋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 미국의 국제 수익률을 같이 보자. 근데 보시면 이제 국제 수익률을 보게 되면 2년 만기가 1.468이죠. 근데 10년 만기가 1.515죠. 올라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커지면 내려가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예상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좋은 뉴스잖아요. 그럼 일단 이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부터
특히 30년 만기가 2% 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안정화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잠깐 제가 이제 이거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어제 이제 홍콩의 그 송환법이 철폐를 시키면서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홍콩의 송환법과 미국 장에 무슨 관계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관련이 없습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들,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에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기, 글로벌 정책, 글로벌 통화 정책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왜 관련이 없다니? 어떤 분들이 만약에 그 홍콩의 문제가 커지면 장이 빠지겠죠. 미국도 빠지겠죠. 그러면 뭐라고 나옵니까? 글로벌 그런 어떤 뭐 불확실성이 어떤 요소가 커졌다고 하면 장이 빠지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해소가 돼서 장이 올라간다는 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그건 아니라는 점 지금 아시겠지만 글로벌이에요 다. 예, 글로벌 경기 둔화, 뭐 글로벌 경기 침체 다 이런 겁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교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갔어. 어제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오늘은 뭐 당연히 무역 전쟁이 일단은 뭐 약간의 물론 해소는 아니지만 약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드디어 이제 10년 만기 빼기 2년 만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금리 역전이 아니죠. 인버전에서 약간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0년 만기는 쭉쭉 빨리빨리 달려가야 되고요. 도망가야 되고 그다음에 2년 만기는 천천히 따라와서 결론적으로 이 갭이 벌어져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다음에 뭐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 나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만기는 상대적으로 그냥 뭐 상징적으로 2% 이상 올라가줘야지만 안정화되는 거니까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말씀드릴 건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오프닝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투자에 대한 서베이를 했어요. 뱅크 레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비자 금융 온라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소비자가 이제 그 금융을 이용할 때 정보가 나와주고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어떤 금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국내에 어떤 이 관련 업체가 없어서 마치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거기서 서비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거부터 먼저 볼게요. 작년도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에 묵혀둘 수 있는 돈 항상 물어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미국은요. 여러분들한테 여유자금 10년의 여유자금이 있다. 10년 동안 쓸 필요가 없는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에 어떤 딴 데 쓸 데가 없는 여유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냥 물어보는 것과 반드시 무슨 얘기냐면요. 뭘 하든 간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지 못한 분들 꽤 계시잖아요. 반드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2018년에는 1등이 32%가 주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24%가 캐시 인베스트먼이라고 하는데 이 캐시 인베스트먼트는 뭐 무슨 현금에 투자 이게 이제 예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보면 엄청나게 큰 수익이 아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기조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준 거죠. 그 다음에 22%가 부동산 투자입니다. 9%가 뭐 그 다음에 기금속에 투자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가 본드, 채권이죠. 그런데 2%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이고요. 근데 올해 딱 왔더니 지금 바뀌었죠. 1등이 부동산이에요. 예. 그 다음에 2등이 주식이 20%,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금이 19%, 그리고 금과 기금속이 11%로 작년보다 늘어났죠. 9에서 11%로. 그 다음에 본드가 7%, 뭐 응답이 없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역시 비트코인은 4%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뭐 거의 뭐 작은 숫자니까 넘어가고요. 금이 약간 높아졌죠. 금이 약간 높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뀌었어요. 1등, 2등이. 부동산이 올라왔죠. 위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의 상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더 원한다.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그 어떤 개인들의 성향이 딱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짓는 1등이 스탁이냐, 1등이 주식이냐, 1등이 부동산 투자냐를 결정짓는 거는 요인은 금리입니다. 금리에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도 이런 의견을 내비쳤다. 일단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개인들도 시장을 그렇게 썩 좋은 전망을 갖고 있지 않다. 예, 작년에 32%면 높은 수치인데 올해 많이 빠졌잖아요. 20%까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다. 개인들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뱅크레이즈에서 이번에는 아까까지는 이제 개인들의 얘기고요. 이번에 이제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바로 어제 나온 뉴스예요. 어제 나온 뉴스를 제가 바로 취합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예, 2019년 셉템버라고 나오죠? 그래서 바로 어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빠르게 소식을 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 전망에 대해서 경제학자들한테, 이코노미스트한테 물어봤어요. 자, 부정적입니까? 했는데 부정적이다 했던 게 2분기에는 80%였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앞으로 경기 전망을. 그런데 이번 조사, 이번 달이죠. 9월 달에. 근데 9월 달 했더니 90%가 부정적이다. 경기 전망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80에서 90%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욱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여기에 왜 그러냐? 뻔한 겁니다. 뻔한 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관세 문제,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문제, 그 다음에 뭐 홍콩 문제, 그 다음에 뭐 영국의 뭐 노딜, 브렉시트 같은 문제, 이런 수많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약간은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올해 이제 3번 남았어요. FOMC 미팅이, 금리 정책이. 이제 9월과, 이제 앞으로 12월까지 3번 남았는데요. 보시면 9월, 10월, 12월이 남았어요. 근데 그 3번 동안에 앞으로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2번 이상이 67%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9월에 한 번 하고, 뭐 10월에 한 번 하고, 아니면 뭐, 이번에 안 하면, 뭐, 일단은 10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어쨌거나 3번 중에 2번 할 거다. 얘가, 거의 굉장히 높은 수치죠? 67%가 나왔고요. 근데 한 번 이상이 1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이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까지 하겠다. 양적 완화 아시잖아요. 돈을 막 푸는 거죠.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치면 이제 QE라고 하잖아요. QE. 예전에 뭐 금융위 왔을 때 QE 제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뿐만 아니고 양적 완화까지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 재개할 수 있다는 게 1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경기 전망을 경제학자들은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그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똑같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전망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에서 보게 되면 경제학자들은 그 해법을 금리 인하로 풀고 있는 거고요. 개인들은 그 해법을 주식보다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투자에 용이한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는 거죠. 똑같이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경제학자하고 개인들이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장 믿고 있는 그런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한번 또 취합을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경제학자한테 물어봤는데 일단은 실업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3.9%로 약간 높아질 것 같다. 지금 3.7%거든요. 실업률이 약간 높아질. 근데 3.9나 3.7이나 낮은 거예요. 낮은 건데 약간 지금보다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일자리입니다. 신규 일자리는 12만 5,957건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평균인데요. 내년 평균. 지금 올해 3개월 평균, 최근 3개월 동안 평균이 14만 건이니까, 최근 3개월보다 내년도에는 신규 일자리가 약간 줄 수 있을 것 같다. 신규 일자리가 보통 14만 건 정도, 14만, 15만 건이 보통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약간 낮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패드의 정책들은 약간의 금리 인하 쪽으로 95%는 일단 의견이 다 모아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로 해서 이렇게 고용 시장이 약간 남겨온 걸 대비해서 이걸 갖고 뭘로 풀 거냐면 금리 정책을 풀 건데 95%는 금리 인하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럼 10년만 국제 수익률이 어떻게 예상하냐? 1.85%까지 약간 지금보다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이 너무나 지금 아까 봤지만 오늘자로 보게 되면 1.51% 나오지 않습니까? 1.51%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1.85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지금에 나와 있는 그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약간 완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완화. 지금의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약간의 좀 너무
약간의 국채를 막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와주면서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거라고 의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내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31.8%입니다. 근데 방향은 올라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방향 올라가고 있죠. 결론적으로 점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31.8%가 높은 건 나쁜 건 잘 모르겠잖아요. 과거의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40%까지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수치죠? 높은 수치예요. 금융위기 때가 40%니까 31.8%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닙니다. 높은 수치죠. 그나마 방향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점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이제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답하고 도망가야 되냐?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겨울이 올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김장을 하잖아요. 겨울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계속 겨울입니까? 지금도 겨울이겠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오겠죠, 봄이. 자, 리세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속 리세션입니까? 지금도 리세션이겠죠, 지금? 항상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아래 공포만 얘기하지 그게 언제 끝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거기에 대한 김장 준비를 하자는 얘기를 누구도 안 해요. 답답한 거는 누구나 다 지금 미국 경기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시장 지금 뭐 S&P 500 3천을 가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다들 위험만 하지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예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 한번 보여드린 건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리세션이 오고 난 다음에 3년 정도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큰 데미지가 입어도 보시면 평균 GDP를 보게 되면 평균 3년 내에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 에버리지가 올라가죠. 평균.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뭐 마이너스 갔다가 서서히 플러스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가장 좋았던 해가 1949년이에요. 빠르게 성장했을 때, 빠르게 회복했을 때. 그 다음에 제일 느리게 회복했을 때가 2009년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최악에 있었던 경기 침체는 바로 금융위기거든요. 근데 보셨지만 방향성은 이 정도의 차이지 방향성은 완만하게 회복합니다. 3년 내에. S&P 500 지수는요. 보시면 평균값이 완만하게 올라가서 회복하죠. 주가도. 1954년에 가장 가파르게 회복했는데요. 회복하죠. 그 다음에 2009년에 가장 심하다고 했죠. 완만하게 어쨌거나 올라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 31.8%로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3년 뒤에 회복이 될 겁니다. 3년 안에는. 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나 여러분들 조언을 해드려야 되냐면 진짜 전문가라고 그러면 제가 잠깐 그림이 바뀌었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라는 거 정비. 버텨야 되잖아요. 다 팔고 도망가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다 팔고 못 도망가잖아요. 그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해서 그거는 진짜 그냥 말로 하는 거고요. 말로 하는 거고 실체는 옮기기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압니다,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생각해서 3년 동안 김장처럼 한 겨울 동안 김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 침체 3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준비됐냐 안 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면 뭐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버티는 거고 근데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설사 온다 그래도 나는 버티면 된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무책임하게 아니 이게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뭐 얼마 정도는 현금 확보하시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어떤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미리 움직일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기에 3년이 걸려서 어떤 회복 국면이라는 거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서 버텨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의 종목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하면 또 무슨 뭐 본부장님 영어로 왜 이거 9시 5분인가 올라온 뉴스들입니다, 여러분들. 9시 5분에 올라온 뉴스예요. 갖다 붙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시에나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이 시간이 없으니까 기업 설명 넘어가고 71센트잖아요. 예, 71센트 보시면 예상치보다 에스티메이트보다 어버버했다는 거잖아요. 예상치보다 나아진 실적을 보였다는 거야. 예, 예상치보다 얼마가 나아졌다? 예, 13센트가 나아져서 71센트가 나왔다는 거 EPS가. 여러분도 언제까지 다 적어놓은 거 번역한 거 하실 거예요. 저는 예, 다 지금 교육시켜요. 여러분 제가 우리 회원 방송 때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보시면 자 그럼 매출은요. 레버뉴는 또한 비트했다. 비트했다. 예상치 상회했다는 거예요. 미스했다. 하회했다. 예, 똑같았다. 인라인. 표현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실적 잘 나왔다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시그널 주얼러스. 이건 이제 보석 판매 업체인데요. 보시면 쭉 넘어갑니다. 보시면 51센트 EPS가 주당. 근데 보세요. 컨센서스, 에스티메이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치보다 얼마가 나왔다? 24센트가 어버버했다는 거예요.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도 역시 카피됐다. 포캐스트. 그러니까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살짝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럼 보시면 다 좋았죠? 근데 동일점포 매출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동일점포 매출은 1.5% 마이너스네? 예, 드랍했으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하지만 예상치는 얼마였어요? 3.1%가 안 되는 거예요. 디클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더 나아진 거잖아요. 레피니티브에서 한 걸 의하면 좋아진 거죠. 주가 올라가겠죠? 예. 컴캐스트, MBC 유니버설, 그 다음에 CNBC 갖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CNBC 증권방송, 예. MBC 유니버설 저기 있잖아요. 저기 테마파크. 예, 일단은 퍼폼. 중립에서 아웃퍼폼. 시장률 상해로 업그레이드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투자액 상향이 된 거죠. 예. 자, 퍼폼. 혹은 마켓 퍼폼. 이 시장 수익률이에요. 시장 중립. 그 다음에 언더퍼폼. 앞에 언더가 붙으면 시장률 하회. 시장보다 못하다는 거죠. 일종의 매도 의견이라 보시면 돼요. 언더웨이처럼 비중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퍼폼은 바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 시장 수익 상해니까요. 그래서 아웃퍼폼, 예, 마켓 퍼폼, 언더퍼폼. 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아웃퍼폼과 똑같은 게 바이. 그 다음에 오버웨이. 비중 확대. 예, 그 다음에 뭐 중립은 뉴트럴, 뭐 홀드, 뭐 퍼폼, 마켓 퍼폼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매도 셀, 그 다음에 언더퍼폼, 시장 하에, 그 다음에 언더웨이트, 그래서 비중 축소 이런 의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컴캐스트. 근데 어쨌거나 컴캐스트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컴캐스트는 여러분들 제가 늘상 이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회사 치고는 PEI 낮아요. 19배입니다. 20배가 안 돼요. 업종 평균이 20배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컴캐스트는 훌루 우리 넷플릭스의 사실 뭐 대항마죠. 훌루의 지분 10%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즈니가 30%, 그 다음에 폭스가 30% 갖고 있는 거를 폭스 인수하면서 디즈니가 이제 훌루를 60% 갖고 있고요. 예, 60%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컴캐스트가 30%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나머지 훌루에 대한 지분 40%는 디즈니가 60%죠. 그 다음에 나머지 40% 중에서 30%는 컴캐스트 갖고 있고요. 나머지 10%는 과거에 타임워너였던 이제 AT&T 갖고 있는 거죠. 타임워너를 AT&T가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AT&T가 10% 훌루, 그 다음에 컴캐스트가 30%, 그 다음에 디즈니가 폭스를 먹으면서 훌루의 지분 60%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루를 가져가면 온라인 스트리밍 업계의 강자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디즈니 플러스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러면 훌루는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훌루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예, 이 컴캐스트 30%가 굉장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AT&T가 가져간다고 그러면 6대4로 AT&T도 한 말 하죠. 그런데 만약에 컴캐스트 지분을, 훌루 지분을 디즈니가 먹어간다고 그러면 디즈니가 90%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일단 훌루의 지분이 높아지니까 끝난 거죠. 다 먹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캐스트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하나만 봐도 컴캐스트의 몸값이 올라가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도 좋아지지만 훌루 지분 30%에 대한 몸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리프트. 리프트는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도이치뱅크에서 이니시에이트 시작 이제 게시한 거예요. 커버리지의 의견입니다. 의견. 예, 일단은 처음 도이치뱅크가 리프트에 대한 의견을 오늘 발표했는데 바이견을 제시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2분기에는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로버스트. 예, 실적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예, 슬랙
슬랙 아시겠지만 이건 기업용 메신저 업체입니다. 보시면 자 보세요. 로스죠, 로스. 14센트 로스잖아요. 적자죠. EPS가 적자인데 스몰러 더 작아졌다는 거예요. 예상치보다. 월가에서 예상치보다 더 작아져서 18센트가 더 손실 줄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비트한 겁니다. 적자는 마이너스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딴 데 보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도 보시면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보다 어버브했다.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좀 이따 봐야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로알토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보시면 팔로알토 역시 5센트 일단 비트했다 나오죠. 비트 EPS 비트한 거죠. 쉬워요. 매출도 초과했다 나오죠. 예상치를 초과했다. 그냥 여러분들이 술술 풀립니다. 이거 보시면. 그 다음에 월가의 전망 그러니까 약간의 뭐죠? 앞으로 예상 전망치는 살짝 낮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건 장이 열리면 한번 보세요. 주가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EPS, 매출 다 좋았습니다. 어닝 가이던스가 좋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한 거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CVS 헬스가 일단은 지금 인수하기 위해서 에트나를 인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법원에서 이거에 대한 손을 들어 승인한 거예요. 승인했기 때문에 지금 CVS 헬스가 에트나를 인수하는 과정이 잘 풀리고 있다. 100% 결정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오늘 CVS 헬스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CVS 헬스는 주가가 완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CVS 헬스의 앞으로 이제 그 전망은 이제 허브예요, 허브. 헬스 허브. 중심지에 허브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약간의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약도 팔고 어차피 CVS 헬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을 판매하는 체인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그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 초에 아시겠지만 버니 샌더스가 주장했던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포올 그 있잖아요. 메디케어 포올 제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녹았죠. 근데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에트나까지 잘 인수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근데 이것도 직전 2분기 때, 직전 전분기죠.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게 되면 근데 이번에는 2센트. 근데 나오잖아요. 스몰러 10. 저거 작아진 거예요. 로스가 10센트가 작아져서 2센트가 나온 거예요. 적자가. 읽어보시면 너무 쉽잖아요. 다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매출 나오죠. 레버뉴. 매출 또한 also 그래서 well above 또 나오잖아요. 예상치를. 프로젝션을 예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을 보였다. 지금 뭐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가이던스 나오죠. 전망치입니다. 가이던스 전망치. 그래서 높아지고 있는 서브스크립션 매출 이 때문에 좋아진다. 앞으로 전망 좋아진다. EPS, 레버뉴, 전망 3박자 맞았죠? 주가 올라가겠죠? 끝난 겁니다. 이건 매치 온라인 중매 업체죠. 그냥 이름 제가 만든 거예요. 자 보시면 홀드에서 바이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나오죠. 뭐 좋은 의견이죠. 선트러스트에서 일단 그래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원래 주가가 그래 좋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와온 회원들한테 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치 그룹은 남녀가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죠. 모든 지구상의 삼라만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남녀의 어떤 그런 만남,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원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해결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회사. 근데 이제 제 특별히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좋은 의견이 나왔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그래도 많이 흘렀죠. 빨리 끝내고 빨리 올려서 여러분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